알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현상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데 열중했다. 알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들은 알의 끝없는 질문에 짜증을 냈다. 아들이 학교에서 걸핏하면 핀잔을 듣자 걱정스러웠던 엄마는 알이 11살이 되자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알은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읽으면 지하실로 내려가 실험을 했다. 15살에는 모스 부호에 빠졌다. 메시지를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완전히 사로잡혔다. 16살에 알은 첫 번째 발명품을 내놓았다. 모스 부호로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발명품을 내놓았다. 그는 바로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 토머스 알바 에디슨이다. 에디슨은 마주치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패턴을 찾는데 몰두했다. 패턴에 맞지 않는 것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에디슨이 보인 패턴에 대한 강박은 자폐의 증상으로 추정된다. 40여 년간 자폐에 몰두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이먼 베런코언 교수는 자폐와 발명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인간에게만 발달한 체계와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이 독보적인 능력을 이용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의 뇌는 만일 그리고 그렇다면 패턴을 끊임없이 찾는데 이것을 체계와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체계와 메커니즘은 3단계를 거쳐 작동한다. 1단계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간은 2살 정도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무엇을, 어떻게 등이다. 2단계는 만일, 그리고 그렇다면 패턴의 가설을 세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3단계는 만일, 그리고 그렇다면 패턴을 시험하는 것이다. 실험과 관찰을 반복하면서 패턴이 항상 들어맞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가정한 패턴이 옳은지 100% 확신할 때까지 검증하고 검증이 끝난 패턴이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발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계속했다. 만일과 그리고라는 변수를 조금씩 바꾼 결과 도구, 언어, 제도 등 무수한 발명이 쏟아졌다. 이 과정을 통해 농업도 발명했다. 만일 토마토 씨앗이 흙 속에 있다면, 그리고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그렇다면 씨앗은 자라서 토마토가 된다. 의약품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발명됐다. 만일 내가 두통을 겪는다면,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을 먹는다면, 그렇다면 두통이 사라질 거야. 인간이라면 모두 체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체계화 능력은 최대치인 반면 공감 능력은 극히 낮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을 매우 어려워하지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패턴을 쉽게 감지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과학이나 공학 관련 직업을 선택한다. 발명가, 음악가, 사업가를 직업으로 택하기도 한다. 사이먼 교수는 여기서 놀라운 연결성을 발견한다. 체계화 능력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데 체계화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과 자폐인이 공통적으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체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자폐인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더 클까? 사이먼 교수는 먼저 미국의 자폐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기로 했다. 자폐 어린이의 부모가 엔지니어인 경우는 자폐가 아닌 어린이의 부모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이 부모들은 체계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인트호벤의 아이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인트호벤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는 양쪽 모두 체계화 지수가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약 6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인트호벤의 자폐 어린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았다. 이 연구 결과는 부부 모두 체계화 수준이 높으면 일반인들에 비해 자폐인 자녀를 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전 세계에 아인트호벤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체계화 수준이 높은 사람끼리 만날 기회가 늘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에디슨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키우려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 아이들의 고도로 발달한 체계화 수준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다. 이 특별함 덕분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폐는 어떻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나? 패턴 시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